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입니다. 오늘 돈다방 미쓰리에서는 3월 12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점검해 볼 거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떤 경제 지표, 어떤 이슈를 체크해야 되는지, 그리고 전문가들은 어떻게 예상하는지, 미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요즘에 여러분들께서 가장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주식 안 하시는 분들인가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는 분들은 저랑 이렇게 눈만 마주치면 주식, 종목, 이렇게 저랑 주식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냥 입이 간질간질한 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요즘 그분들이요, 입에다가 지퍼를 잠그고 자물쇠까지 달아놓고 과묵하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제가 강제로 지퍼를 열고 자물쇠까지 뜯고 지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막 여쭤보면 사는 낙이 없어요. 이제는 수익도 안 나고요. 손실만 커지고요. 무엇보다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넋두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충분히 이해도 되고 공감도 되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정말 한참 주식에 미쳐 있을 때요, 저의 모든 생각과 사고가 뇌를 지배한 게 오로지 주식이었거든요. 주식이 오르면, 수익이 나면 세상은 너무나 행복한, 저만의 세상이었고, 주식이 빠지면 세상에서 가장 제가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왜 주식이 뭔데 이렇게 나를 지배하나, 주식한테 지배당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뭐 그런 이제 각오를 세웠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심리를 공부하게 됐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덜 사랑하는 쪽이 권력을 갖는다. 그래, 내가 주식, 내가 널 사랑하지 않겠어. 그리고 하물며 사랑하더라도 내가 티 안 낼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내가, 물론, 저는 증권회사 직원이었으니까 단순히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직원으로서의 뭐 실적까지 같이 고민했기 때문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주식이 뭐라고, 그렇게 내가 주식한테 내 사고와 내 뇌를 지배당했을까. 너무나 그 시간들이 좀 아깝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에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처음에는 주식해서 재미도 있었고 수익도 났고, 그런데 요즘에는 막 주식도 하락하고 이익금도 다 다시 반납하고 원금도 깨지고, 이런 분들 하루 종일 아마 표정이 그렇게 밝지 못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제가 여러분들께 가끔씩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주식은요, 그러니까 치매를 겪지 않으면, 그러니까 치매 환자가 되지 않으면 주식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생명이 늘어나고 일자리는 기계한테 뺏기고, 그러면 나만의 매매원칙을 만들어서 지금 당장 뭐 떼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내 수익을 창출해 줄 수 있는 어떠한 투자의 투자의 원칙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라는 이야기를 종종 해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조급함입니다. 스피드예요. 물론 주식은 스피드가 맞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스피드는 어떤 스피드냐면, 뭐 하루에 샀다 팔았다 하는 스캘퍼들은 그들이 얘기하는 스피드가 아니라요, 처음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주식은 조금 주고 많이 뺏어가니까 분명히 수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주식하신 분들이 만약에 수익이 안 나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그냥 아예 깨끗하게 손을 털고 그냥 나오세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주식을 딱 했는데 처음엔 돈을 벌게끔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엔 수익이 났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수익을 모두 반납하고 원금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조급함이 발동이 됩니다. 내가 이거 언제 원금을 복구하지?
언제 내가 다시 수익을 내지? 이제 이 마음이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은요. 저는 그 조급함이 인간의 뇌를 지배하는 순간 주식 투자에서 백전백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여러분들 힘드시고 그렇다고 지금 엎질러진 물 되돌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께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언제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나 주식해서 수익 났을 때 그때 그냥 주식 싹 팔고 그냥 이익금 챙겼어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한들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요. 정말 이 생각과 사고를 나의 뇌를 여러분들의 뇌를 주식한테 지배당하느냐 안 당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성패가 저는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자, 뉴욕 증시 점검해 볼 텐데요. 3월 12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는 상승 마감함으로써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고요. 나스닥은 하락했습니다. 이날 다시 새롭게, 그러니까 다시 새로운 건 아닌데 또다시 고개를 든 부분이 뭐냐면 국채금리였습니다. 국채금리가요. 1.634%까지 올랐습니다. 아니 왜? 아니 미쓰리 지난주에는 국채금리 그렇게 나대지 않았잖아. 예, 왜? 지난주에는 조 바이든 표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 그 부양책이 상원을 통과하고 다시 하원으로 와서 하원에서 통과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펜에다가 이렇게 잉크 찍어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잘 웃으면서 이렇게 사인할 수 있도록 완벽하고 예쁘게 판을 짜놓은 거죠. 그런데 금요일 뉴욕 증시는 이제는 부양책이 통과된 다음 인플레, 이게 다시 그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백신 접종 잘 맞고 있고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에다가 1조 9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이제 재정이 투입될 거고요. 여기에다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5월 초까지 모든 미국 성인들에게 예방접종,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3월 중순이니까 5월 초까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경제 회복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라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인플레 우려가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3월달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가 83이 나왔는데요. 이 83이란 수치는 1년 내 최고치고요. 그리고 예상치 78.9보다도 높았습니다. 제가 소비자 태도 지수, 심리 지수 이런 지표들은 좀 선반영돼서 심리가 선반영되다 보니까 잘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2월달 생산자 물가 지수도 전월 대비 0.5% 증가했다. 그런데 생산자 물가 지수는 월가 예상치와 부합했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보다 더 인플레를 자극할 만한 소비자 물가 지표도 앞서서 제가 방송에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전문가 예상치와 부합했다. 하물며 에너지와 식품 같은 거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전문가 예상보다 부진했다. 이렇게 예쁘게 포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날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한 이유는 엄청난 돈이 풀릴 텐데, 거기다가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7월 4일 날, 즉 인디펜던트 데이를 기점으로 미국의 어떠한 그 부활, 재활, 이런 그 재기를 선전포고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뉴욕 증시 마감을 정리하면서 조금 걱정했던 부분, 우려했던 부분이 뭐냐면 바로 조급함입니다. 누구의 조급함? 조 바이든의 조급함. 제가 오프닝에서 주식 투자할 때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하세요. 에이, 미쓰리, 돈 많으면 주식 투자할 수 있지. 주식 투자해서 돈 벌 수 있지.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도 맨 처음에 그래, 돈이 많으면 주식 투자해서
돈 벌 수 있을 거야. 내가 주식 투자를 못하는 이유는 내가 갖고 있는 총알이 적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보가 많으면 주식으로 돈 벌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잠시 전에 여러분들이 언제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냐면 수익 날 땐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뭐 1,000만 원으로 주식을 했는데 처음에 주식을 딱 시작했을 때 한 1,200 정도 됐다. 그렇다고 아이고 아까워 이거 그냥 2,000 됐어야 되는데 이러십니까? 아니에요. 그냥 200만 원 번 거에 대해서 아유 뿌듯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발생되냐? 200만 원을 다 반납하고 토해내고 그다음에 원금 1,000만 원이 깨지기 시작하는 순간 조바심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것 같고요. 약간 서두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두르는 것을 걱정하고 그리고 왜 서두를까라고 고민을 해본 결과 역시 중국과의 패권 전쟁을 이제 하기 위해서 빨리 미국을 좀 재건하려고 한다.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5월 초까지 모든 성인에게 백신을 접종하겠다. 그러니까 이미 투자자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경제가 빨리 좋아지겠구나. 빨리 좋아지면 인플레가 또 들썩거리겠구나. 인플레 우려가 커지겠구나라는 시각이 다시 이날 부각이 됐습니다. 자, 불안 요인이 바로 이 부분인 거죠. 여기에다 또 뭐였냐면 1조 9천억 달러가 이제 국채가 발행되고 그래서 재정이 투입되고 당장 뭐 이번 주부터 미국 국민들에게 1,400달러 현금이 지급되니까 당장 이제 돈이 풀리기 시작하면 미국 국민들이 1,400달러 손에 쥐면 뭐 하겠습니까? 소비 국가인 미국에서 쓰겠죠. 해외여행은 못 가니까 그 사람들이 유럽 여행 가서 유럽에서 돈 쓰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소비가 활달해지니까 당장 다음 달 뭐 소매 판매 뭐 이런 지표들이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커진 거죠. 인플레 우려도 있고요. 또 하나 우려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재료로서 소진이 되면 조 바이든 표 두 번째 부양책, 즉 4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지원 가능성, 이거 입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조 9천억 달러 이 재정도 국채 발행을 해서 이렇게 마련한 거고 결국 4조 달러 인프라 이 자원도, 이 지원도 결국에는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앞으로 미국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계속 국채를 발행하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할 때마다 마치 지난 2월 25일 날 7년물이 부진해서 10년물로 몰렸던 것처럼 지난주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 잘할 수 있게끔 열심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장마다 망둥이 난다 뭐 이런 얘기 속담이 있는 것처럼 매번 그렇게 국채 발행이 지난주처럼 완만하게 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이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걸쳐서 현금 지급되고 경제지표 건드릴 거고 그러면 인플레 우려가 커질 거라는 우려감. 두 번째는 그 다음 바통을 이어받은 4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이 지원 가능성도 결국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이 마련될 텐데 그러면 결국 국채 발행이 또 앞으로 얼만큼 잘 입찰되느냐가 관건. 제가 앞에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국채 발행이 양적으로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질적으로 외국인들의 수요가 지금 이번에 8% 정도 가장 최저치였다. 하물며 월가 금융권이 무너져서 정말 미국 망가지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걱정했던 2009년도에는 미국이 국채를 발행했을 때 거의 한 19%, 20%에 가까운 외국인 수요를 보였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7월 4일 날 인디펜던트 데이 때 인디펜던트라는 영화를 보면 외계인이
지구를 침범해서 미국이 지구를 살리지만 그만큼 인디펜던트 데이 7월 4일은 의미 있는 날이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은 7월 4일까지 미국의 어떤 일부를 외관상이라도 정상화시킬 거라는 것을 지금 목표로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유럽이 상황이 안 좋아요. 제가 앞에서 쭉 이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미국은요 1조 9천억 달러 이 부양책이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이 부양책이라는 한 방이 있는데 유럽은 그런 게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행이 자유화되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여행이 지금 비행기가 못 뜨는 상태다 보니까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국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결국 부양책은 미국 내에서만 소비가 되는 거지 유럽 내에서 소비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유럽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일시 중단하는 나라들 지금 생겼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3차 유행 경고 내렸습니다. 이탈리아는 봉쇄 조치 다시 강화했습니다. 왜?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여기에 또 하나 어떤 악재가 있었냐면 미국 정부가 화웨이와 거래하는 기업에 5G 관련된 제품 거래 금지할 수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유럽은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옆집에 파티하는데 우리가 왜 흥분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가 뉴욕 증시가 세계 기본은 되는 건 맞지만 지금 비행기도 못 뜨고 여행이 이렇게 지금 멈춘 상태에서 미국 국민들한테 1,400달러 현금을 쥐어준다고 이 사람들이 그 현금을 가지고 유럽에 가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유로존은 지금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뭐 하고 있어요? 빨리 5월 초까지 백신 성인에게 다 맞추고 7월 4일 날 다시 미국의 부활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니네 뒤졌어 이거 하려고 하는 거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요 그냥 미국 우선주의, 그냥 미국만 이렇게 폐쇄시켜가지고 그냥 우리 미국만 잘 먹고 잘 사자 이런 주의였다면, 즉 유럽 같은 나라는 솔직히 뭐 형제 같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이라는 곳도 적으로 두고 막 싸우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조 바이든은 뭐냐면 유럽은 우리 친척이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로지 누구만 팬다? 한 놈만 패겠다라는 겁니다. 그 한 놈이 누구냐면 중국입니다. 중국이 유일한 경쟁자라고 이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쓰리가 여러분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1조 9천억 달러 재정 투입돼서, 그리고 물론 이 재정 투입은 인플레 우려를 키울 수 있지만 이것보다 사실 더 강력한, 언젠가는 코로나19가 이제 종식이 되면 중시가 팍 올라갈 거다. 경제가 다시 원상태가 될 거다. 더 좋아질 거다. 라고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쓰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코로나,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고 생명이고 이것만 이제 딱 잡으면 저는 오히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주 한 주 동안, 이제 다가오는 한 주 동안요. 전문가들은 횡보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길 거래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막 변동성,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다가올 한 주는요. 그냥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행보할 거래요. 왜 전문가들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행보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냐면 조 바이든표 부양책,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이 이제 시장이 풀리면 인플레 우려감이 커질 거고 인플레 우려감 때문에 국채금리가 술렁거릴 거다. 이거는 주식시장의 악재.
그런데 돈이 풀리면서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것은 호재. 이렇게 호재와 악재가 지금 5대5로 팽팽하게 지금 기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주식시장이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길 거라는 거죠. 특히 FOMC에서 이제 다가오는 한 주 동안 FOMC 회의가 이제 개최가 되는데요. 증권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냥 우리 FOMC, 우리 FED는요,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이 통화정책 완화 기조 계속 유지하겠습니다라는 거를 그냥 되풀이할 거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든가 이런 거 한다고 얘기하지 않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코스피 지수를 2,960부터 3,120포인트, 그리고 하나금융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2,950에서 3,100포인트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권사의 코스피 밴드를 보면 3,000은 다시 깨질 수 있을 것 같다. 그죠? 3,000이 이게 완전히 든든한 지지는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금요일 날 증시가 3,000포인트를 휙 넘어서 3,050포인트 휙 넘어가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3,050, 3,100 여기는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오히려 앞으로 다가오는 한 주가 횡보장이 아니라 변동성장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국채금리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국채금리가 막 출렁거릴 거다라고 전망한 반면 미쓰리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채금리 좀 누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FOMC 앞두고 연준위원들 입을 다 봉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위원들 발언이 안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소비자 물가지수 이걸 잘 포장하면 됐고요. 국제유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사실 출렁거릴 이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이제 진짜 FOMC가 열리니까 투자자들이 얼마나 지금 이렇게 그래 니네 뭐라고 하는지 보자. 뭐 하나 나오는지 보자. 지금 시장에서 1조 9천억 달러 시장에 풀린다고 이거 인플레 우려하는데 니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째리고 FOMC를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전문가들 예상대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우리 그냥 미국은요 지금 하는 대로 그냥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하면은 또 시장에서 실망감해서 빠질 수 있고요. 그죠? 그 상태에서 국채 금리가 출렁출렁 거릴 수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저는 오히려 다가오는 한 주 동안 횡보장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보다 더 변동성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지표가요. 3월달 뉴욕주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2월달 미국의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2월달 선행지수, 3월달 필라델피아 연준의 경기 전망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만약에 2월달 소매 판매가 좀 잘 나오면, 좀 잘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1조 9천억 달러가 돈 풀려서 이번 주 주말부터 미국 국민들이 손에 1,400달러 쥐어지는데 하면서 인플레 우려가 들썩거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주식시장이 횡보장이다 변동성장이다 라고 시황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럽고요. 단지 미쓰리가 지난주는 제가 봤을 때는 국채금리 누를 거다. 인간이 쓸 수 있는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물며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국제유가 올라갈까봐 인플레 자극할까봐 발표하지도 않은 지난주 미국의 원유 재고가 늘었을 것이다. 물론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늘었을 것이라고 굳이 미리 전망해서 국제유가를 다운시켰거든요. 거기에 연준위원들 발언 못합니다. 그죠? 인플레 지표 발목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국채금리 지난 2월 25일 날 7년물 수요가 부진해서 10년물에 몰렸으니까 지난주에는 3년물 국채금리 국채 발행 580억 달러 잘 입찰되게끔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미국 국채 발행 지금 외국인들이 안 사준단 말이에요. 오직 거의 대부분 국내 수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겠습니까? 지난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멋있게 사인할 수 있도록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 되고 지금 50일 만에 지금 멋있게 대통령으로서 사인하는 건데 협조해줘야죠.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다운된다라는,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크게 들썩거리지 않는다는 것이 제가 지난주의 생각이었고요. 근데 이번 주는 전문가들은, 증권사들은 횡보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번 주는 FOMC 회의도 있고 소매 판매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지난주보다 좀 더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채금리라는 녀석이 완전히 주식시장에서 없어진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또 강세장을 얘기하고 이제 국채금리가 더 이상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라고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국채금리가 고개를 이렇게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은 미쓰리가 개인적으로는 정말 초집중해야겠다. 변동성이 좀 심하겠구나. FOMC에서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별로 능력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얼마나 잘해줄까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금요일 날 푹 좀 쉬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저의 깊은 뜻을 이제 좀 공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이제 방송을 보시고 그래서 미쓰리가 쉬라 그랬구나. 알았어. 더 쉬어야겠어. 그러면 오늘 3월 13일 토요일 그리고 내일 3월 14일 화이트데이 날까지 정말 체력, 마인드 잘 무장하셔가지고요. 다가오는 한 주 정말 중요한 3월달 FOMC 회의가 떡하니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당장 인플레 우려가 들썩거리고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달러가 약세였잖아요. 그 약세가 여러분 달러 하락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동안 계속 강했으니까 조정받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다시 달러 강세 분위기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00포인트 다시 내줄 수 있겠죠. 제가 오늘 좀 무거운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그냥 마냥 좋아요. 올라갈 거예요 라고 얘기해 드리는 것보다 조금 더 그냥 힘들 거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단기하고 있으면 좀 충격이 덜할 수 있고 만약에 미쓰리의 생각대로 안 된다면 반대로 간다면 더 좋은 거고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인드 무장하는 그런 오늘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은 휴일 정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